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님 사이가 매우 좋아요.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하셔서 엄마에게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결국에는 잘 풀고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어떤 오해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3년 차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엄마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남편과 집에서 쉬던 중 엄마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네 아빠가 많이 위독해. 여기 병원이니까 어서 와. 와서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줘. 아빠가? 알겠어. 얼른 갈게.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도착하자 힘겨운 숨을 내쉬며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빠가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그저 아무 말씀 없이 저와 남편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둘이 혼자 남은 엄마를 잘 챙겨달라고, 우리 딸과 사이는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천히 오라고. 아빠의 눈빛에서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남편과 제가 잘 챙기겠다고, 우리 가족 잘 사는 모습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아빠는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 부부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아빠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빠는 점점 의식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정신을 꽉 붙들고 계셨어요. 아빠에게 남은 마지막 모습이 그저 웃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아빠의 임종을 지켰지만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으니 정말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실감이 확 나면서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는 몇 번이고 울다 쓰러지셨고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힘들어 하셨어요. 본인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잘 챙겼다면 지금쯤 우리 곁에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빠 없이 혼자 지낼 엄마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친정집에 방문해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루는 일 마치고 엄마랑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놓인 낯익은 신발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신발이었습니다. 아유, 김서방.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글쎄. 가뜩이나 일하고 피곤할 텐데 뭐하러 들렀어.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딸이랑 김서방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올 거면 그냥 오지 무겁게 과일은 잔뜩 왜 사왔어? 마침 과일 가게 지나가는데 장모님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걸로 다 사왔어요. 그리고 장모님, 지금은 아내하고 저한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조마조마해요. 저희 아니면 밥맛 없다고 식사도 거르고 장인어른 생각만 하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장모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불보듯 뻔한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챙겨드려야지. 그럴 것 없다니까. 딸하고 김서방 걱정되지 않게 내 몸 내가 잘 챙기면서 지낼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만 와. 전화도 몇 통씩 하지 말고. 에이, 싫어요. 제가 장모님이랑 수다 떠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아유, 내가 잘못한 거 이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저는 친구보다 이렇게 장모님이랑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또 가끔은 저랑 술 한 잔씩 하시면 좋잖아요. 물론 장모님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장모님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진심으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얼른 드세요. 이러다 식어요. 남편한테 엄마를 챙겨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신경 쓰고 잘 챙겨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와 똑같이 엄마를 살뜰하게 모시고 신경 썼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당신 요즘 툭하면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엄마랑 같이 저녁 먹고 오느라 그랬구나?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서운했었거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친정부모님 잘 챙기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서운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챙기고 있는 줄 몰랐네? 당신을 오해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게, 그런 오해를 뭐하러 해? 나 하나뿐인 당신 남편이야. 내가 우리 장모님 나 몰라라 하겠어? 나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당신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해 하시는지 몰라. 어떨 때는 딸인 나보다도 더 자식처럼 잘 챙겨드리는 거 있지? 당연하지. 장모님하고 내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난 진짜 장모님은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떨 때는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 주변에서 가끔 사이 좋은 장모와 사위 보신 적 있죠?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잘한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님보다도 저희 엄마를 더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어떤 날은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시모보다 더 편하고 좋다고요. 엄마랑은 유머 코드도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종종 저희 엄마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사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모가 질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자기 친아들인데 본인보다 장모님을 더 챙기고 아들처럼 행동하니까 은근히 질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심 티내기는 자존심 상했는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희 엄마에게 딴지를 걸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집에 있니? 주말인데 출근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등산 갔어요. 그이 주말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럼 사부인이랑 같이 등산하러 갔다 이 말이야? 아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니? 네? 뭐가요? 가뜩이나 일 많아서 피곤해 하는데 쉬는 날 집에서 푹 쉬게 좀 하지. 뭐하러 등산하자고 꼬드기시냔 말이야.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꼬드긴 거. 남편이 먼저 같이 등산하러 가자고 했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러 다니는 거.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내가 그 속을 모르겠어? 요즘 일 많다고 얼마나 피곤해 했는데. 그런 애가 주말에서 집에서 안 쉬고 등산하러 갔다고? 다 사부인이 꼬드겨서 마지못해 끌려나간 거 아니니? 하여간 사부인이 문제야. 혼자 다니시면 될 걸 뭐하러 귀찮게 애를 끌고 다니는지. 네가 사부인께 좀 잘 좀 말씀드려라. 이러다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쓰러지겠어. 그렇게 아들이 갖고 싶었으면 진작 낳았어야지. 왜 남의 아들 가지고 아들 노릇을 받으려고 그래? 웃겨 정말. 시모는 엄마가 남편을 꼬드겨서 귀찮게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으셨나 봐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먼저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열이면 열, 모두 남편이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말한 겁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하나뿐인 사이가 불편하거나 힘들까 봐
뭐 같이 하자는 부탁을 못 하셨어요. 그만큼 남편을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남편을 귀찮게 할 일이 없죠. 참 신기하게도 남편과 우리 엄마는 여러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시모는 등산이고 뭐고 움직이는 걸 세상 귀찮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남편처럼 운동하는 걸 좋아하셨고 둘이 입맛까지 똑같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는 게 많아서 남편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남편과 입맛은 달랐는데 엄마는 같이 먹고 싶다는 것도 먹으러 가지고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편하게 대해주니 남편이 엄마를 친구처럼 생각하며 좋아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남편이 엄마를 잘 챙겼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점처럼 엄마 이야기를 꺼내거나 집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저대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엄마를 잘 챙기고 있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평소 하던 대로 한 건데 말할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혼자인 엄마를 걱정하고 있는데 괜히 장모님이 밥도 안 드시고 우울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속상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다 나 몰래 엄마를 잘 챙겨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둘째로 아들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바람에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저도 힘들게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아들 노릇을 하니까 저희 엄마도 남편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둘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가끔은 저까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혼자가 된 엄마를 더욱더 잘 챙겼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잘 챙겼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더 신경 써서 챙겼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시댁에 잘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까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남편이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며 시간을 보냈더니 엄마는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웃고 잘 드시고 사람들도 만나며 밝게 지내셨어요. 이게 다 남편 덕분이죠.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엄마는 지금쯤 힘들어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남편 덕분에 더 이상 엄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고 남편은 여전히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김서방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일은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넌 김서방한테 이상한 낌새 같은 거 못 느꼈어? 어, 난 뭐 느낀 거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요새 통 김서방 얼굴이 이상해서 뭐랄까 전이랑 느낌이 달라. 시시콜콜한 농담하면서 웃기도 잘 웃었는데 요즘은 그 웃음에서 씁쓸함이 보인달까? 거기다 자꾸 술만 마시려고 하고. 그이 원래 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너는 아내라는 애가 왜 이렇게 남편한테 무관심하니? 난 딱 보면 알겠던데. 정말 모르겠어? 김서방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그런가? 하긴 그러고 보니 요즘 말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 그이 가끔씩 계절 타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하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부터 남편이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계절 타나 보다 생각했죠. 우리 남편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의 행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평소대로라면 그러다 말 사람인데 계절 타는 게 꽤 길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 했고 저는 이날부터 남편을 주시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맞더군요.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건 기본이고
소화가 안 된다며 밥을 거르는 일도 많았어요. 거기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뭔지는 몰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저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린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어서 먹으라며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냐며 물어봤어요.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죄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힘들 게 뭐 있어. 당신이 맛있게 먹어줄 거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던데? 그러니까 얼른 먹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거 먹고 힘내야 할 거 아니야. 어? 힘이라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요즘 뭐 힘든 일 있잖아. 엄마가 그러시더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계절 타나 보다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이상하더라. 웃음 많던 사람이 잘 웃지도 않고 심지어 입맛 없다고 밥 거르는 날도 많아지고.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요즘 힘이 없는 건데. 뭐 힘이 없기는 뭐가 없어. 그냥 당신 생각대로 계절 타는 거지 뭐. 나 툭하면 한 번씩 이러잖아.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아내인데 내 남편이 계절 타는 건지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 구분도 못할까 봐? 우리 사이에 비밀 날 게 뭐 있어? 편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짓 보면 철없고 애 같은 구석이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속 깊은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동갑인데 가끔씩 오빠 노릇할 때가 있어요. 이때도 역시 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그제야 털어놓더군요. 사실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랬어. 나 어쩌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거든. 당신이 왜 잘려?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위에서 좋아할 만큼의 성과는 없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맨날 쫓기고. 여러모로 눈치 보고 있네. 그래서 당신한테 나가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당신처럼 회사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부려먹고 빼먹을 때는 언제고 단물 다 빠지니까 나가라는 거야 뭐야. 당신 이런 걸로 기죽을 필요 없어. 회사가 뭐 여기 하나인가? 얼마든지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처럼 좋은 직원 놓친 회사만 손해지 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위로하며 기죽지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봤을 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고 한들 성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청춘 바쳐 회사에 충성한 사람인데 눈치 보이게 하나 싶더라고요. 잘하던 사람도 못한다고 하면 실수하고 그런 법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깟 회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차하면 먼저 사표 내고 나오라고 했어요. 회사 구할 동안 내가 벌어서 생활하면 되니까 기죽을 거 하나도 없다면서 그만두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울해하곤 했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원한다면 회사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어디 못 들어갈 정도로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벌어서 생활해도 큰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남편, 아빠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만둬도 되는데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고 아득바득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잘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 막막해 하기도 했고 마음고생도 꽤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속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남편 몸보신 좀 시켜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고 뭐든 잘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라며 입맛 없어도 먹어보라며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흘렀고 남편은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었어요. 마음고생을 어찌나 심하게 하고 있으면 살이 빠지나 싶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남편에게 당장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같이 사업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사업이요? 그래, 사업. 자네랑 나랑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게 많잖아. 이런 우리가 사업하면 딱이지. 손발이 척척 맞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하고 제가. 그래,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 일랑 엄마가 어떻게 사업을 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니? 내가 소시적에 맨손으로 사업 일으켜서 동생 사장 만들었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지금처럼 마음고생할 일 없을 거야. 뭐 사업 키우느라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몸이 힘든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사업을 일으켰다고? 그럼 삼촌이 하시는 사업, 그걸 엄마가 시작했단 말이야? 엄마는 남편에게 같이 사업하자며 동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고백까지 하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입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엄마였더군요. 나중에 삼촌께 들은 사실인데 엄마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했고 사업 수완이 좋으셨다고 해요. 저는 엄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는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때 하던 사업을 삼촌께 넘겨주셨대요. 오로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아이 갖는 것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저를 갖고 키우며 주부로서의 삶을 만족하며 사셨대요. 다시 삼촌이 하던 사업을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삼촌네 사정이 어려워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넘겨준 사업이었고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기만 하셨대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놀라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렸어요.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다르고 세월에 장사 없다는데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사업 시작할 돈도 없었고요. 그러자 엄마는 다 생각이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사업하자고 할까봐? 걱정할 것 없어. 다 생각이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아무리 세월에 장사 없다고 해도 난 달라. 연륜과 노련미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 그래도 불안한데. 그리고 우리 사업할 돈도 없어. 엄마도 그렇지 않아? 내가 돈이 없기는 왜 없어? 사업자금 다 엄마가 댈 테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돼. 돈이 있다고?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네 아빠 앞으로 땅이 있었어. 그거 팔아서 사업 시작하면 돼. 나중에나 죽으면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더 크게 키워서 물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엄마 한번 믿어봐. 나도 아무런 준비 없이 덤비는 사람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웠지만 엄마는 꽤 자신 있는 모습을 내비치셨습니다. 엄마의 사업 소식에 외삼촌까지 투자하겠다면서 거들어 주셨어요. 삼촌에게 들어보니 엄마의 실력이 보통은 아닌 것 같더군요. 엄마가 손만 댔다 하면 다 크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임신한다고 일 그만두지만 않았더라면 더 크게 성공하고도 남았을 거라면서 엄마의 재능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범한 주부를 살게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어렵게 가진 제가 너무 소중해서 일보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고쳐먹고 엄마와 남편의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망하든 말든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밀어주자. 마음 먹고
엄마와 남편의 사업을 응원했어요. 엄마는 땅을 처분한 돈과 삼촌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눈치 보이던 회사에 당당히 사표 내고 나올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나이 많은 엄마가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참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란 걸 자각하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샘솟았다고 했어요. 엄마보다 젊은데 못할 게 뭐 있냐면서 죽어라 일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엄마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장모님은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모시자고 했어요. 집에 혼자 계셔서 외로울 텐데 근처로 이사 오시면 들여다보기도 좋고 사업 동업에 여러모로 도움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찮은 생각 같았습니다. 엄마랑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제가 엄마 집에 방문해서 집안일 도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침 엄마도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 그랬는데 이참에 적당한 평수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우리 집 근처로 엄마가 사실 집을 알아보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죠.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절대 이사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남편 없을 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왜 생각 없이 행동하냐고 제게 막 따지셨어요. 우리 애 집에 없지? 네, 볼일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 생각 없이 큰 사고를 쳐놓고선 태평하게 무슨 일이냐고? 사부인, 너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신다면서. 네, 그게 왜요? 왜긴 왜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속 뒤집어져 못 살겠다. 어쩜 아내라는 게 남편 내조를 이 모양으로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내라 할 수 있어? 가뜩이나 일 그만두고 일자리 구하느라 힘든 애를 왜 더 힘들게 하냔 말이야. 저희 엄마가 가까이 이사 오시는 게 남편 힘들게 하는 일이란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야? 넌 네 엄마니까 가까이 사는 게 좋겠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야. 평소에도 그렇게 등산 가자, 같이 저녁 먹자 귀찮게 하는데 가까이 살면 더 하지 않겠어? 어머니, 그건 다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먼저 등산 가자 저녁 먹자고 한 적 없다니까요. 다 남편이 한 소리지. 오히려 남편 힘들까봐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데요. 웃기고 있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툭하면 우리 아들 귀찮게 구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요즘 우리 애 몰골을 좀 봐라. 일이 얼마나 힘들면 살이 쭉 빠졌겠어. 내가 아주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 이럴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더 잘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사부인 이사 오면 너는 맨날 사부인 본다고 들락날락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보니? 거기다 내 새끼 심정이 얼마나 착한데 가까이 사는 장모님 나 몰라라 하겠어?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고. 아무튼 나는 사부인 가까이 이사 오시는 거 반대다. 여러 가지로 내 새끼만 힘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두 팔을 들고 환영할 수 있겠어? 네가 사부인께 잘 말씀드려서 집은 최대한 먼 곳으로 잡게 해라. 우리 애가 착해서 잘 챙겨준 걸 가지고 왜 부담스럽게 옆에 착 붙어 살려고 하신다니. 글쎄, 오해시라니까요. 저희 엄마 남편 귀찮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엄마한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맛있는 거 먹자고 귀찮게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도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이가 저희 엄마 편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건 방금도 말했지만 애가 착해서 그냥 신경 써주는 거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위랑 장모일 뿐이야. 세상 천지의 장모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우리 애가 워낙 착해서 챙겨드린 것뿐이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고 전해라. 나는 분명히 말했어. 사부인 이 집 근처로 이사 오기만 해. 시모는 가까이 이사 오지 못하게 하라면서 제게 단단히 이루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남편이 먼저 가까이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한 거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으셨어요. 애가 착해서 빈말로 한 말일 거다.
착한 아들 이용하지 말라면서 되려 화만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우리 엄마 이 사건으로 길길이 날뛰고 가셨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해명하겠다고 했고 겸사겸사 친정엄마 이사하는 날 불러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도 할 겸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친정엄마의 이삿날 분주하게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가 쿵쾅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부인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 그래도 김성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같이 식사할 겸 오시라고 했다던데 잘 오셨어요. 그나저나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어떡해요? 저기 의자에 좀 앉아 계실래요? 거의 마무리 해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한가롭게 사부인이랑 식사로 온 줄 아십니까? 너, 내가 그때 경고했지? 너희 집 근처로 사부인 이사 모지 못하게 하라고. 시어미 말을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네?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근처로 이사 오지 못하게 하라니요? 시모는 엄마가 있는 앞에서 제게 버럭 소리치셨습니다. 가까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치고 갔는데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니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그렇다고 엄마 계신 앞에서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할 줄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하던 일을 멈췄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계신 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오해하시겠어요. 사부인은 제가 이사 온 게 썩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사부인이 우리 애를 좀 귀찮게 구냐고요. 제가요? 그럴 리가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저 김서방 귀찮게 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되도록 편하게 해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옵니까? 퇴근해서 쉬어야 하는 애를 툭 하면 집에 불러서 같이 저녁 먹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주말에는 등산이다 뭐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고요. 그동안 우리 애가 착해서 싫어도 내내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었겠어요. 애 몰골 좀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살이 이렇게 쭉 빠지겠습니까? 딸 시집 보냈으면 살림 잘 돌보고 남편 내조 열심히 하도록 가르치셔야죠. 어떻게 사부인이 더 보태서 힘들게 하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귀한 우리 아들을 귀찮게 하시려고요? 시모는 참지 못하고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엄마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귀 닫고 그저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들으려 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닌데 장모님한테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 녀석아. 언제까지 장모한테 질질 끌려다닐래? 끌려다니기는 뭘 끌려다녀. 장모님 귀찮아하시는 거 내가 졸라서 모시고 다닌 거야. 이사도 내가 먼저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오시라고 했어. 아이고, 내가 아주 호구를 낳아 키웠구만. 네 장모랑 아내가 그렇게 무섭니? 그래서 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계속 편드는 거야?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거짓말을 해야 돼? 너 지금 눈치 보여서 이러는 거잖아. 엄마가 여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그러지 말고 너도 이참에 그만 좀 귀찮게 하시라고 딱 잘라 말해라. 살 빠져서 볼 움푹 들어간 것 좀 봐. 너도 쉴 때는 쉬어야지. 엄마가 착하게 살렸다고 할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 어떡해? 도대체가 이렇게 착해 빠져서 어쩌면 좋아. 내가 아주 너 때문에 걱정이다 걱정이야. 사부인 보셨죠?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착해요. 그러니 착한 내 아들 그만 괴롭히세요. 왜 남의 자식으로 아들 노릇 받으려고 해요? 얘는 엄연히 내 아들이에요. 시모는 엄마를 사위 귀찮게 하는 장모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기가 차다는 얼굴로 쳐다보셨고요.
옆에서 남편이 아니라고 말렸지만 시모는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실수 하셨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에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이럴 거면 집에 가. 뭐? 너 지금 엄마더러 집에 가라고 했어? 그래, 집에 가. 나는 겸사겸사 같이 식사하면서 엄마 오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말하는 내 입만 아프겠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자꾸만 엄마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냐고? 어머, 얘 좀 봐. 내가 너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이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장모님 오해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장모님은 나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으셔. 내가 귀찮게 했으면 했지 장모님은 늘 나를 배려해 주셨다고. 어떻게 내가 착해서 질질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끌려다니는 놈 아니야.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서 말한다고. 내가 왜 장모님이랑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장모님은 엄마와 다르게 내 말 귀 기울여 주시거든. 엄마는 항상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내 말은 전혀 안 들어주잖아. 늘 이래라 저래라 본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 내가 엄마보다 장모님을 더 좋아하지. 뭐? 뭐? 내 친엄마인데도 맞는 구석이 단 한 개도 없어. 반면에 장모님이랑은 오래된 친구처럼 잘 맞고 편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장모님 찾아가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한 거야. 나한테는 그게 휴식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어디 쉬는 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먼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라고 했어. 사실 나 회사 그만뒀거든. 회사에서 자꾸 성과 내라고 눈치 주면서 압박하지. 밑에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살 빠진 거야. 장모님 때문이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런다고 회사를 그만둬? 어떻게든 더 악착같이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 회사 들어간다고 공부하고 노력한 게 아깝지도 않아? 이것 봐. 이래서 장모님은 엄마와 다르다는 거야. 내가 회사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마음고생시키는 회사에 충성할 필요 없다. 회사에 내 가치를 맞추지 말고 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회사를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 엄마한테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면 그저 참아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했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나약한 소리 하는 거라고 꾸짖었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김서방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잘한 거다. 채찍보다는 격려를 먼저 해주신다고.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장모님보다 아들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 엄마, 진짜 장모님한테 제대로 말실수한 거야. 장모님이 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지 모르지? 날 알아주지도 않는 그깟 회사 때려치우고 제대로 날개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셔. 나 장모님이랑 사업 시작했어. 사업 아이템부터 비용까지 전부 장모님이 대주셨어. 장모님 아니었으면 난 계속 회사 억지로 출근하고 하루하루 우울해하며 버텼겠지. 그러다 비참하게 잘렸을 거고. 뭐라고? 사부인이랑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라고 한 거야. 어차피 같이 사업하는데 이런저런 일 협의하려면 가까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또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도 신경 쓰였고. 엄마는 아빠가 있지만 장모님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챙겨드릴 수 있는 거잖아. 엄마한테 장모님은 그저 아들 괴롭히는 사람일 뿐이야? 아들 자존감 잃지 않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분께 그런 막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먹었는데. 당장 사과드려.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당장 사과해.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이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 엄마를 막 몰아붙이니까 화가 났었나 봐요. 본인 때문에 엄마가 피해보는 것 같아 죄송했는지 처음으로 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선물을 들고 엄마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저 왔어요.
이건 별거 아니고 이사 선물입니다. 제가 저번 일은 큰 실례를 범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말 들어보니 제가 다 잘못했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사부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괜한 질투심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네요. 우리 애 도와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제 사과로 상한 마음이 다 풀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다 못난 어미의 어긋난 마음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그저 우리 애를 혼내고 제가 정한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는데 사부인은 다르더군요. 우리 애가 왜 저보다 사부인을 더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 지금처럼 우리 아들 예뻐해 주세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머님은 그간의 오해를 풀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으셨어요. 진심으로 우리 부부와 친정 엄마에게 미안해 하셨고 잘 지내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전처럼 심술 부리지 않고 엄마 집에 자주 놀러 오시며 집안일도 도와주셨고 반찬과 과일도 놓고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엄마와 어머님의 사이는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엄마한테 하소연하시며 스트레스 푸시고는 해요. 오해가 잘 풀려서 참 다행이죠? 엄마에게 또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 말입니다. 제 남편과 엄마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어요. 어머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순도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